그리고 문제 꼭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 확인하시면 여기 있는 책에서 거의 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최신 판례 개정법령인데, 개정법령과 관련해서는 지금 특검법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형사소송법 390조 2항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형소법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게 옛날 판례에 있었던 것들이 신설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고 이유서에 383조가 상고 이유들인데, 예, 상고 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게 명백할 때, 명시가, 그러니까 기재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명백하면 이제 상고심에 이제 상고기각 결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 판례부터 인정하던 것을 법이 명확히 규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 대한 내용은, 특검법이 이제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것들, 항상 매회 특검을 할 때마다 법을 만들지 않고 상설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특검법을 만들었고요. 이게 다가오는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때 이 특검 제도가 계속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법이 하나 신작 문제로 출연하게 됩니다. 특검법에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먼저 1번. 특별검사란 특별검사의 임명대행에 관한 법률에서 일단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가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담당하는 자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사건 두 가지 한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그대로 7명의 위원이 있구나. 근데 이 부분은 틀리게 되기는 어렵고요. 자,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사항, 검사보,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이 준비 기간 중에 수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특별검사는 수사를 20일이 준비 기간이다. 20일 준비 기간이고, 이 준비 기간 중에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검사는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로부터, 아마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속이면 참 그렇죠.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검사는 수사기간이 수사기간 60일. 그 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 연장 가능하다. 대통령이 연장 안 해주면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연장 안 해준 경우들이 가끔씩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사저국과 관련해서 연장을 불허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검사 담당 사건에 관한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 관할이다. 그래서 수사기간이 이렇게 되고, 1심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전속 관할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또한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직무범위 이탈 시 효력이 없다. 아주 특별한 내용이죠. 바로 공소제기가 직무범위 이탈 시 효력이 없다. 사실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수사도 마찬가지로
직무 범위와 관련해서 범위 이탈 부분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범위는 각 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등등을 할 때 직무범위를 명시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 담당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배우자, 직계친족, 직계비속, 직계존속, 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하고 있고, 이의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이 짧으니까 어떤 수사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직무범위 이탈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니까 그 이후에 서울고법에 이의 신청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의 신청해도 어떤 그 집행정지효는 없다. 자, 그 다음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하고, 판결 선고는 1심은 6개월, 2,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4개월에 하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안 하고 1심은 6개월, 2, 3심은 판결 선고일로 3개월. 비교해서 통상사건은 소촉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1심은 기소일로 6월, 2, 3심은 상소심의 소송기록 접수로 4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비해서 축소되어 있다. 6, 3. 2, 3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로 4개월이니까 실제로 6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다. 자, 그 다음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소송기록 송부, 이유서, 답변서 제출 기간을 각 7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통상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통상사건은 상소기간, 소송기록 송부, 이유서, 답변서 제출 기간이 7일, 14일, 그 다음에 20일, 10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7일은 7, 7이 14, 7, 3, 21, 2자, 1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되는데, 그러나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다 지금 7의 배수죠. 자, 7, 7, 7, 7 상소일은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7777이다 라고 하면은, 이 특검법이 이제 다른 내용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특별검사는 어떤 고검장, 고등검찰청장 대우를 받고, 뭐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의 경력 뭐 이렇게 해서 다 나오고, 몇 명의 특검보, 그 다음에 몇 명의 검찰, 경찰 직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의 출제가 될 건 아니죠. 그래서 특별검사가 뭐 검찰, 경찰에 어떤 수사요원, 이런 공무원들의 파견 요청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그런 정도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검법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는데, 20일 준비기간 수사가 불가능하고, 수사기간은 60일인데 한 차례 30일 연장, 직무범위 이탈 수사는 안 되고요.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이고, 그러나 직무범위 이탈 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직무범위 이탈에 관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특별검사는 수사는 직무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한다. 그 다음에 1심 6개월, 2, 3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소송기록 송부라든지 이유서, 답변서가 777 모두 다 7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별검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